이렇게 차량의 눈높이를 맞춘 로우 앵글, 이게 또 사이버 포뮬러 머신들의 또 멋진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또 애니메이션스럽거든요. 이런 정면이 살짝 이렇게 틀어도 충분히 멋지죠. 아주 멋집니다. 알자드만의 그 매력이 이거 뿜뿜하네요. 그냥 막. 오늘 리뷰는 바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알자드 사이버 포뮬러 4가에 등장한 어마어마한 사이버 머신입니다. 검은색의 바디가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이제 바이오 컴퓨터를 이용을 한 레이스 머신이다. 그래서 주인공들이 굉장히 애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더구나 알자드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입체화된 적이 없어요. 베리어블 액션으로도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갑더라. 그래서 발매는 2024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가격은 국내 판매가 기준으로 30만 5천 원.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합의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도 베리어블 액션 특유의 이 앞뒷면이 정확히 위아래가 없는 요런 느낌. 이 베리어블 액션 로고가 보이게 해도 뭐 패키지 되고 뭐 이렇게 뒤집어도 이 위에는 또 여기 정상으로 보이고 뭐 글자도 그렇고 이 특유의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윗면 보면은 알자드 NP1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뒤에는 이제 공식 사진들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서킷 모드, 에어로 모드가 다 표현이 되니까 그거 한번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은색의 바디, 실제 제품은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오픈도 해볼까요? 오픈! 안쪽에 이제 배경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킷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자, 본체와 함께 이제 블리스터 하나가 들어가 있고 끄집어내면은 이제 매뉴얼도 한 장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는 알자드의 서킷 모드와 에어로 모드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다 꺼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는 알자드의 서킷 모드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앞에 있는 안테나 정도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 파츠 탈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얇다 보니까 여분으로 하나가 더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프론트 파츠, 기본적으로 알자드가 모든 부분이 다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어로 모드용 파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 넘버 6번 이렇게 마킹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특유의 노란색과 붉은색의 라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알자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곡선인데 이 프론트 파츠에도 끝부터 쭉 이어지는 곡선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옆에서 보더라도 이 특유의 라인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전체 또 유광 처리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역시 유광인가? 솔직히 이런 컬러에는 유광이 정말 잘 어울리긴 합니다. 이런 곡선과 이런 어두운 컬러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보면은 에어로 모드 시에 바퀴도 들어가 있는데 바퀴 굴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모드 상태에서도 이제 바퀴로 딱 이렇게 바닥을 쓸리지 않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캐노피입니다. 알자드의 매력 중 하나는 이 캐노피랑 바디랑 컬러가 똑같다라는 거. 거기다가 유리창스러운 디자인이 아니었잖아요. 내부에 막 기계가 가득하고 막 그랬는데 베리어블 액션에서도 그 부분의 컬러링을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준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드라이버죠? 필 프리츠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스템의 이 터렛 친구 있죠? 그 고개를 까딱까딱 하던 그 친구. 에어로 모드 상태에서는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메탈릭 컬러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과 클리어 파츠까지 다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뒷바퀴 커버입니다. 휀다 파츠죠. 역시나 유광 처리되어 있는 외장 부분, 아래쪽으로는 메탈릭 컬러로 된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좌우 구분이 있어요. 파츠 하나의 좌우를 보면은 한쪽은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쪽 마찬가지로 반대로 깎여 있겠죠. 이 깎여 있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로 모드용 부스터 파츠입니다. 에어로 모드가 되면서 이제 날개가 이렇게 레어 메탈을 통해서
작게 변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특유의 곡선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앞부분에 디테일도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가 보이고요. 검은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카 넘버인 6번 마킹 잘 들어가 있고 이 노란색과 붉은색의 라인 그리고 부스터 부분 부스터 안쪽 파츠는 은색으로 맥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진 부분이고요. 그 주변의 디테일 역시 색깔이나 그라데이션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카 넘버가 바깥으로 가게끔 장착을 해주는 방식이니까 이제 좌우 구분이 당연히 있겠죠. 가만 보면은 이 앞부분의 곡선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좌우가 있는 파츠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 남았지만은 본체 아래에 베이스가 있죠. 이 베이스도 잠깐 보면은 이 베리어블 액션에 항상 들어가 있던 그 사이즈의 그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알자드 MP1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요. 근데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약간 좀 사뭇 다른 게 보면은 알자드 큽니다. 언제나 보던 그 베이스인데 좁아 보여요. 이렇게 알자드 머신을 앞에서 봤을 때 뒷부분 오버됐죠. 벌써 사이즈가 오버된 느낌이고 앞부분도 되게 타이트해요. 타이트하게 딱 맞게 되어 있고 뒷부분 부스터 기준으로 딱 맞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 아주 가득 차요. 제가 다양하게 베리어블 액션 만져봤어도 이 베이스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을 받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베이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알자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가져와서 이 차량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끼워줍니다. 살포시 힘을 주면서 완성! 알자드! 그럼 알자드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사이즈 이야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슈퍼 아스라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죠. 이렇게 짠! 아스라다가 이렇게 왜 소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먼저 들더라고요. 그만큼 알자드가 덩치가 커요. 이 앞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프론트 부분도 월등하게 크고 뒷부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와 이게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또 이 정도 덩치는 해야 또 보스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알자드 외형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어두운 컬러를 베이스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포인트로 노란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안테나도 위로 솟은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묵직해 보인다라는 느낌과 함께 강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첫 등장 자체가 굉장히 카가와 신조를 압도하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더 컸죠. 그러면 차량의 앞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첫인상이 어땠냐면은 제가 알자드를 입체물로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레진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완성품으로 나온 거는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첫인상 역시 알자드는 원형이 있는 머신이구나. 보자마자 저는 오거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특히나 이 프론트의 디자인 보세요. 이렇게 이 라인들 이런 거 오거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무엇보다 이 중간 부분 이 프론트와 본체의 중간 부분 있죠. 여기가 너무 오거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서 보면서 역시 오거가 원형인 머신답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알자드의 특징 중 하나는 곡선입니다. 곡선. 어마어마한 곡선. 그걸 또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프론트입니다. 바퀴 주변이죠. 끝에는 엄청 뾰족하다가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곡선으로 쭉 올라가다가 볼록하게 나왔다가 오목하게 들어갔다가 볼록하게 다시 나오는 이 라인, 이 곡선. 그러면서도 살짝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퀴를 감싸고 있는 이 안쪽 역시 곡선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입체화하기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조형인데 그게 베리어블 액션으로 나왔다라는 게 또 특징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곡선이 특히나 이렇게 그냥 볼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울퉁물퉁한 이 곡선이 좀 더 보스스러운 느낌도 줬다할까요? 오히려 이 머신은 괴물이다, 몬스터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곡선. 그러면서도 빨간색과 노란색의 라인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카 넘버 6번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겠고 안쪽으로는 이제 프레임들이나 서스펜션 이런 시스템들이 보입니다. 바깥쪽에는 바퀴가 보입니다. 당연히 바퀴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휠도 디자인 다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조향이 가능합니다. 바퀴의 방향을 꺾어주는 게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좌회전, 우회전을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 전시할 때 이렇게 전시 방향으로 바퀴를 꺾어 놓으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본체 쪽으로 올라가서 안테나 굉장히 샤프하고 뾰족하고 얇은 안테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안테나 아래로 아오이 집의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이렇게 아오이 집 들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 이제 노란색과 붉은색의 라인이 그대로 차체를 따라서 쭉 뒤로 가서 한번 움푹 꺾였다가 바깥쪽으로 쭉 꺾어서 뒷바퀴까지 쭉 이어져 있는 이 라인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옆에는 클리어 그린으로 된 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가 이제 차량의 중간 부분이죠. 드라이버가 탑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한쪽에는 이제 필 프리츠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알자드의 특징, 본체와 캐노피의 구분이 없다. 심지어 이 피규어 같은 경우도 분명 이거 분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접합선도 딱히 잘 안 보이죠? 원래 설정상으로도 이래도 되긴 합니다. 사이버 포뮬러, 사이버 머신은 카메라와 센서로 드라이버에게 바깥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작중에는 지금 이 아스라다처럼 이렇게 유리창처럼 표현되진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입체화하면서 이 내부가 보이게끔 클리어 파츠로 표현을 하는 거죠. 알자드는 작중에서도 절대 저런 그 색의 구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곡선, 역시 곡선입니다. 빛 반사되는 거에 굴곡이 보이나요? 이 옆 라인 굴곡과 이 캐노피와 연결되는 이 굴곡과 살짝 이렇게 또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이 중간 부분과 요런 것들 아주 곡선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뒷부분에는 이제 메탈릭 컬러로 표현된 부분과 클리어 오렌지 사용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알자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무언가. 아까 에어로 모드 파츠에서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고개를 넣고 있었던 알자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이버 시스템 바이오 컴퓨터입니다. 약간 드라이버 앞에 있는 그 아스라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대신에 알자드는 이게 밖에 나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이 친구가 밖에서 터렛처럼 고개를 돌리면서 바깥 상황을 확인하면서 드라이버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바이오 컴퓨터인 거죠. 그게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컬러링이 잘 되어 있거든요. 노란색의 라인, 뒤통수에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 눈처럼 표현된 이 빨간색의 포인트들 이 부분들이 센서인 거죠. 애니메이션에서도 얘가 막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막 주변을 확인하는 모습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비록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엄청 디테일하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또 색깔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들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다는 게 좀 되게 반갑더라고요. 알자드가 입체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더더욱 반가운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이 안쪽은 또 인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내부에 디테일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디테일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붉은색의 파츠라던가 이제 메탈릭 컬러로 표현되어 있는 이 하부 부분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알자드의 뒷부분 역시 곡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스터 부분 그리고 날개로 이어지는 이 라인 굉장히 라인이 이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유광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반사 같은 거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 머리가 밑에 반사되거든요. 이런 거 좋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곡선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바깥에 있는 날개의 곡선 요게 굉장히 또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 바퀴를 감싸고 있는 휀다 부분도 보면은 앞부분이 되게 오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그러면서도 이제 노란색과 붉은색의 라인들 그리고 바퀴는 당연히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또 브레이크의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날개에는 카넘버 6번이 들어가 있고 뒤에도 노란 색깔의 라인, 붉은색의 라인들 이런 게 또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도 부스터 부분은 이렇게 맥기 실버로 코팅되어 있는 파츠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차량으로서는 되게 포인트인 거죠. 어찌 보면은 전체가 다 앞부분부터 끝까지 다 어두운 검은색 계통이다가 뒤에 와서 반짝하는 이런 포인트.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역시 이제 머플러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차량의 아랫부분도 보면은 뒷부분이 더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훨씬 잘 보이고요. 차량 하부에도 뭐 샤프트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앞부분 역시 디테일들 눈에 띄고요.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프레임들도 이렇게 잘 보이죠. 가만 보면은 이 차량 뒷부분에도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알자드는 색깔의 경계가 거의 없잖아요. 패널 라인도 그리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포인트였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구도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설정화 구도입니다. 딱 설정화에서 지금 이 느낌으로 이 각도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멋지죠? 보통 사이버 포뮬러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정면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구도가 탑뷰가 많이 나오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차량의 눈높이를 맞춘 로우 앵글, 이게 또 사이버 포뮬러 머신들의 또 멋진 구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정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또 애니메이션스럽거든요. 이런 정면이 살짝 이렇게 틀어도 충분히 멋지죠. 아주 멋집니다. 알자드만의 그 매력이 이거 뿜뿜하네요 그냥 막.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정면에서 살짝 튼 지금 딱 이 구도일 텐데 작중에 뱅크씬으로 종종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코너를 꺾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뱅크씬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딱 그 각도 이렇게 살짝 정면에서 살짝 틈 이런 것도 꽤 괜찮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은 알자드의 에어로 모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만들기 전에 앞부분에 있는 요 안테나 잠시 빼놓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얇은 파츠다 보니까 조심히 다뤄야겠죠. 먼저 해볼 거는 일단 캐노피 제거입니다. 이게 또 멋있거든요. 캐노피의 중간 부분을 잡고 살살 빼줍니다. 살살 달래가면서 뭔가 드러난다. 딱! 이야! 이 알자드 특유의 그 내부 디테일이랄까? 원래는 이 캐노피 안쪽에 있을 법한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메탈릭 컬러 사이사이에 이렇게 붉은 색깔의 라인들. 야, 진짜 여기다가 이런 디테일을 넣을 생각을 하다니. 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 좌우에 있는 이제 흡입구 파츠도 다 제거를 이렇게 좌우로 해주고요. 참고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클립처럼 이 안쪽에 붉은 색깔 파츠를 감싸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끼울 때 그리고 뺄 때도 조심히 잘 확인하면서 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의 프론트 부분 떼어낼 건데 잘 보면은 이 프레임이 끝나는 지점이 딱 접합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프레임을 잡고 빼면은 이게 힘이 가해지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앞부분, 중간 부분을 잡고 살살 좌우로 살살 달래고 앞뒤로 살살 달래가면서 빼주면 됩니다. 밑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스터 부분도 이렇게 위로 빼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츠를 하나씩 껴볼 건데 먼저 휀다, 뒷바퀴 두 개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리고 휀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살살살 끼워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깎여나간 부분이 뒷방향이에요. 반대쪽 마찬가지 바퀴를 안쪽으로 눌러주고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장착. 뒤에 있는 부스터 역시 이렇게 파츠를 가지고 와서 장착. 그리고 프론트를 가지고 와서요. 이게 뒤쪽에 빨간 색깔 파츠에 끼워지면서 아래쪽을 끼울 거예요. 이렇게 밀어 넣고 그리고 앞쪽을 결합해 줍니다. 당연하지만 뺄 때도 조심해야겠죠. 뺄 때도 이렇게 천천히 빼주면서 앞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제껴버리면 뒤쪽이 또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조심히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결합. 그리고 캐노피를 가지고 와서 장착. 당연히 마무리는 안테나. 알자드 에어로 모드 완성! 자, 알자드 에어로 모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작중에서 레어 메탈에 의한 변형이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패널이 접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뻗어있던 날개가 알아서 축소되면서 이렇게 작은 날개로 변형을 한다던가 이렇게 양옆으로 뻗어있던 바퀴가 그냥 축소되듯 쭉 축소되면서 변형을 한다던가 굉장히 놀라운 변형을 보여주죠. 당시에 이걸 본 스고 오사무는 벌써 레어메탈을 실전에 투입했다고? 우린 아직 개발 중인데? 라고 할 정도였죠. 일단 확실히 에어로 모드라 부를만 합니다. 무엇보다 옆에 빈 공간 그리고 앞에 큰 게 사라지면서 뭐 거의 제트기의 형상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앞부분이 완전 축소됐잖아요. 가만 보니까 오거의 슈퍼 에어로 부스트 모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앞뒤가 연결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도 확실히 라인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뒤에 날개도 접혀가지고 마치 수직 날개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다던가, 뒷바퀴도 가려져가지고 이제 바퀴가 드러나질 않잖아요. 이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뒷모습도 한번 보면 이제 부스터가 전개되어서 파츠가 뒤쪽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이겠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렇게 부스터의 형상이 좀 바뀌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진짜 무슨 제트기처럼 생기긴 했네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 컴퓨터 친구는 이렇게 고개를 안으로 집어넣고 숨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확실히 이 프론트 부분과 이 뒤에 있었던 흡입구 부분이 연결됐다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형되는 머신인 오거도 슈퍼에어로 부스트가 됐을 때 딱 이런 느낌으로 변형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상태에서도 곡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곡선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이라든가 끝에 이렇게 곡선으로 쫙 펼쳐지는 느낌이라든가, 이 중간 부분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왔다가 내려가는 이런 라인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차량의 뒷부분 역시 좀 이제 디테일도 바뀐 부분이 있는데, 날개가 접히면서 이렇게 안쪽에 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스터 부분도 좀 더 노출돼가지고 확실하게 부스터 전개된 상태다 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확실히 전체적인 실루엣 굉장히 멋집니다. 좋아요 아주. 그리고 살포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는 바이오 컴퓨터 머리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차량의 하부도 보면은 아까 봤듯이 이렇게 바퀴는 안쪽에 굴러가는 바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바닥에 놓고 어느 정도 굴리는 게 가능한 거죠. 무엇보다 이 앞부분의 형상이 아주 크게 바뀌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단순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 역시 이제 가운데 있었던 날개가 사라지면서 뭔가 뻥 뚫렸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앵글을 좀 낮춰보면은 굉장히 스텔스기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두운 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신경 쓰이는 포인트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에 이 부스터의 작중 연출을 보면은 정말 빠르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뭐 스파이럴 부스터라든가 그런 것처럼 임팩트가 엄청 크진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아무래도 이미 충분히 보스 느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스터에서마저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면 오히려 진짜 저걸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맞다, 또 하나, 에어로 모드가 되면서 바뀌는 부분이 이 캐노피 부분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단순 비교했을 때 길이라던가 각도 차이가 좀 납니다. 의외로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가하우스의 베리어블 액션 알자드 MP1 리뷰를 해봤습니다. 알자드에 들어있는 거는 배경지다 보니까 이렇게 앞서 리뷰했던 슈퍼아사라다에 있던 배경인 서킷을 좀 가지고 와서 깔아보았습니다. 역시 서킷 위에 섰을 때가 그 위용이라든가 나 보스입니다 하는 그런 포스가 더 잘 느껴지니까요. 아무래도 이 베리어블 액션 알자드의 첫인상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알자드가 없었나? 라는 게 먼저였어요. 아니, 베리어블 액션으로 그동안 되게 다양한 사이버 포뮬러의 머신들이 발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자드가 그동안 없었구나 하면서 좀 놀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딱 만졌을 때 그 느낌, 그 작중의 포스와 특유의 디자인과 이런 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어서 아주 만지면서 만족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컬러일 것 같아요. 다른 머신들과는 다르게 컬러가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그냥 전신 그냥 검은색 이런 느낌이니까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느낌의 그 컬러, 완전히 또 검은색은 아닌 그 느낌, 그러면서도 광택이 있는 그 모습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제가 외형 보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곡선의 표현 너무 좋아요. 차량의 프론트 부분부터 중간, 이제 뒷부분, 리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곡선의 표현들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 오히려 컬러 같은 경우는 그 설정화처럼 나왔으면 너무 보라색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두운 컬러를 되게 잘 썼다라는 느낌이 또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채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